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백운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투자 클럽 생방송, 투자 클럽 생방송 유료현인데, 유료현을 관리하고 있는 정권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기 롱숏, 주식 선물 방 투자 클럽하고 현물, 주식만 하는 현물 주식만 투자 클럽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 클럽은 현물 주식, 일반 우리 주식이라고 하죠. 주식, 국내 주식 플러스 미국 주식, 이게 한 70%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30%는 대형 우량주, 중대형 우량주, 코스피 200 위주로 주로 합니다. 코스닥은 잘하지 않고 이걸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투자 클럽이기 때문에 현물도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선물을 장기 투자는 하진 않고요. 주식 선물, 현물 주식을 장기로 한다는 거죠. 현물방이나 선물방이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는 장기 투자는 한번 사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평생이라도 갖고 가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워런 버핏식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냥 올라가서 팔고 밑에 사고, 그것은 매매하는 거죠, 실제로. 시세가 내려갈 거라고 팔고 시세 올라갈 거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 위대한 기업을 사서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장기 투자는 3배, 10배, 100배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은 10배는 12배까지 올라갔었고, 아직까지 팔아야 될 이유 없으니까 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아실 걸로 보이고,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27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시황, 그 다음에 전망 몇 개 종목 이렇게 보고 생방송을, 녹화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보시면 먼저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종합은 어저께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0.9%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0.4%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은 엔비디아 주식은 2.4%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지금 관심이 아무리 많아봤자 지금 들어가서는 10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 들어가면 100%밖에 안 나요, 그죠? 물론 100%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게 주식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5배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1억이라면 1억을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오면 집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 투자 한 30% 이상 비중, 나의 자산 주식장은 30% 이상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깨먹으면 많이 올라서 또 팔아서 또 손해나면 또 본전하려고 그러지. 조금 먹으면 또 나와야 되지. 그래서 매수 시점이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는 매수 시점 아주 중요하고, 장기 투자는 매수는 가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엔비디아를 장기 투자했으면 지금 사도 옛날에 샀던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판 적이 없으니까 사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인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다수
주식 처음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2000 이미 그 전부터 2000년 동학개미 2000년부터 주식 시작했다. 2000년부터 하더라도 2000년도에 하더라도 당연히 엔비디아 미국 주식 사고 싶으면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를 샀어야 되는 거죠. 이 두 종목은 2019년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매매하시면 되지만 채권 전문가 투자 클럽 이렇게 오시면 이제 쭉 보면 제가 책이 낸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식에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 이것은 2020년도 초에 나온 거고 2000 그때 그 다음에 여기는 2022년도 21년도 말에 나온 거고요.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식 투자라는 책을 썼는데 19년도 9월 말에 나왔습니다. 10월 10일에 발간일이지만 이미 18년도에 다 써놓고 그랬는데 일반 제가 이 실패 없는 1등주 주식 투자는 17년도에 아카데미 이미 해드렸는 거고 17년도인가 18년도 거기에 장기 투자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실패 없는 1등주라는 것은 10년 동안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핵심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1등주 투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15년도, 2015년도부터는 2015년 좀 빨랐고 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요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2017년도예요. 17년도에 이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이제 실패 없는 1등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주식을 핵심 수혜주를 각 분야별 핵심 수혜주 사서 보유를 하면 기본적으로 10배는 수익이 난다. 10배라는 것은 그 산업이 시작될 때 그 시점, 그 해 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시대가 시작됐는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지, 즉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는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더라도 시세,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8월 달에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소형주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배터리 주식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11월, 12월, 1월, 12월까지 한 8, 9, 10, 한 3개월 동안, 3개월 한 5개월 동안 주식이 한 3배씩 올랐습니다. 3배 올랐다가 5천짜리가 15,000에서 2만 사이 갔다가 다시 만원 정도, 저점에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6년도 주식이 하나도 안 간 거예요. 15년도 16년 안 가고, 그 다음에 17년도 안 갔습니다. 16년도 말에 16년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7년도 초까지 어떤 전문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가도 16년도, 17년도 초까지 2월까지 트럼프가 되고 나서 2차전지 주식,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때 BM이 없어, 에코프로, 삼성 SDI, 일진모터즈부터 LNF, 보스코 케미칼, 이런 주식을 전부 다 적자 안 좋다고 다 팔고 나중에 보라고 그러고 다 나쁘다 그랬습니다. 17년도. 저 혼자, 동방바스 혼자만 이제는 내 포트 안에 30%는 무조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식을 배터리 주식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거액 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고 수탁 이야기했고요. 전기차의 모든 1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지금 6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탄에 들어갔던 핵심 수혜주가 각 분야별 1등주겠죠. 양극재 에코프로, 음극재는 음극재에서는 일진모터즈죠.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에선 후성, 그 다음에 배터리 셀에서는 삼성 SDI, 전부 다 10배씩 갔어요. 그때부터.
에코프로는 그때 당시보다 400배 올랐었고 15년도 저가 대비해서 1등주들입니다. 그죠? 이제 올해 들어서 엄청난 시세가 양극재가 많이 났죠. 그 전부터도 뭐 10배 왔는데 양극재는 그 전에 작년까지 한 30배, 50배 왔었죠. 21년도까지 50배 왔다가 고점 대비 50배 왔다가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는 50배 안 오고요. 주로 30배 이렇게 왔어. 그래서 다시 5배 가지고 30배에서 또 와가지고 엄청나게 주식 올라갔죠. 30배에서 10배 왔지 거의. 10배 왔으니까 300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3, 40배에서 10배 갔고요. 21년도까지 다 그렇게 갔습니다. 주식은. 양극재는 50배 정도 내외 갔고요. 음극재는 30배 내외 갔고요. 배터리 셀은 10배 올랐어요. 그럼 10배 오른 상태에서 고점 대비 3배 오르면 30배잖아요. 그 배터리 셀은 다 30배 갈 것이고 음극재는 다 양극재 1등주는 100배는 기본이고요. 음극재도 100배는 기본 갈 거고 에코프로가 400배 갔으니까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산업을 굳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19년도 여기 실패 없는 1등주 주식 투자 보면 페이지 중간 정도 어디 보면 미국 주식을 하고자 하면 미국 주식을 하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저것 뭐 자기밖에 모르는 주식 하지 말고 엔비디아를 사놓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우리나라 거만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사고 싶으면 테슬라를 사고 팔아먹지 말아라 절대로.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를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 주식은 삼성 배터리 셀은 삼성 SDI를 사고 옛날부터 음극재는 2018년부터는 음극재에서는 표스코 케미칼이 음극재에서 1등이죠 원래는. 그 다음에 동박에서는 SK 동박에서는 일지모트를 주고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은 18년도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고 LNF 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책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현실성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식의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도 있으면 보시면 인생 동반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보고 맞네 안 맞네 그럴 수 있죠. 지나고 나면 다 맞아요. 그렇게 보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가시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얼마 한 2,000달러 정도 되죠. 5, 4, 20 500달러에서 여기가 4분의 1로 분할했으니까 200이거든요. 200으로 다시 분할하고 그래서 200에서 다시 346 갔다 다시 108달러 갔다 지금 500이잖아요. 500이 찍었으니까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지금 2,000달러지. 여기 835에 이제 800에서 200이니까 140 340은 150 올랐잖아요. 그럼 1200, 1300 정도 되거든요. 1300 또 345 또 70 올리죠. 1300, 700이죠. 2000포인트, 2000달러 넘은 거죠. 분할하기 전에. 지금 2000달러 넘은 여기 200, 500이니까 2000달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옛날에 2020년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도 비싸 보였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2018년도 292달러 갔다가 다시 2019, 20년도 있잖아요. 20년도 계속 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오면 20년도에도 4월달 300.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500달러. 막 600달러 오면 21년도도 그렇고 500달러, 26, 600달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600달러 오면 이게 되게 비싸다고 못 사요. 여기서 130에서 5배 올랐잖아요. 5배 오르니까 주가를 가격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장기 투자는. 여기는 130달러 5배가 갔어요. 그죠? 5배 가니까 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네서 그래서 못 사는 거죠. 여기도 가니까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요걸 장기로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비중 조절을 해도 30불 이상을 안 사면 뭐 다 사도 되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 346달러에서 108달러가 내려가면 1년 동안 내려갈 때 난 346만 사가지고 아니 3,460만 샀으면 22년도 10월에 샀으면 작년 말에 3,400만 1,200대 있어요. 그럼 죽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손해났다고. 동방버스 엔비디아 좋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샀더니 내려가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1억 가지고 10억을 벌려면 1억 가지고 100억을 벌려면 나는 1억의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 투자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100억을 할 수 있는 만들어야 되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오면 자율주행차 칩에 인조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20년 되면 2010년부터는 이때 당시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아날로그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DB 하이텍이고요. 저거 6,000원부터 삽니다. 열 몇 배 왔죠, 그죠? 그 다음 미국 주식을 사면 2012년도 이후부터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부터 나는 전기차 만드는 걸 사면 현대기아차 사면 안 되고 미국 주식은 테슬라를 사야 되고 우리나라는 테슬라를 못 사면 미국 주식을 영어도 모르니까 못 사면 뭘 사야 되는 거죠? 영어도 모르니까 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번역이 자동되고 막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모르면 삼성 SDI 사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목표가가 제가 연초에 이야기해드렸어요. 이미 2월달, 뭐 3월, 2월 뭐 봄에 120달 이하는 뭐 온로 진짜 120 모든 돈을 투자해도 괜찮은 단가를 그 120달러 346에서 60%에서 70% 내려 무조건 사면 되죠. 346달러 고점을 아니까. 그러면 60%대부터 마이너스 60% 내려오면 얼마요? 4, 30, 4, 46, 4, 32 140달러 이하로 오면 아무 때나 돈만 생기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요거 세길동 요것만 사면 된다 그랬어. 그럼 지금도 몇 배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에 이제 엔비디아가 난리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알 때는 이미 먹어봤자 얼마 못 먹어요. 30%밖에 못 먹어요, 그죠? 이제는 조정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럼 여기서 사면 108달러니까 목표가는 당연히 300달러 오는 거고 일단은 그랬잖아. 300달러에서 다시 346달러 돌파하고 가면 500달러 가는 거고요. 500달러 무조건 찍어요. 아무리 못 찍어도 480에서 520은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502달러 찍고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 들어가 이번에 조정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아직은 요게 크지 않으니까 지금은 시가가 500달러 해죠.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살아있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봐야 돼. 거래도 실리고 이미 스토캐스틱은 조정이 들어간 거죠.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조정을 받아도 이게 괜찮다 그러면 나는 내려가도 더 사겠다면 주로 이번에는 내려가도 60% 70% 안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와봤자 이제는 얼마 내려오냐면 고점이 찍었다 하면 502달러가 이거 고점이에요. 조정을 받다면 많이 조정받아야 30에서 40%대 조정을 받아요. 그럼 500달러에서 35, 3은 15죠. 그러면 330달러 정도 내려 320달러 내일까지 올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세계적인 정시가 난리 났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어디까지? 350달러 이하로. 그럼 그때 사면 되겠죠. 많이.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조정 안 가고, 거래가. 그럼 행보 조정하다가 가면 이것은 10%밖에 조정 안 하는 거죠. 지난번에 480 갔다가 이번에 403이니까 제가 이제 408달러 갔다 408이 내려오길래 450.60에 일단 팔고 380달러를 지지한지를 보고 380달러 지지가 안 되면 340, 30에서 살 거고 아니면
$520 안착하면 그냥 다 사줘야 된다. $520 이것을 $520 안착하면 엔비디아는 안착한다고 이틀 이상 $520 있다면 그냥 아무거나 여기 만약에 460에 팔았어요. 그죠? 팔은 것을 재매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재매수하고 550, 600 팔 생각하지 말고 700도 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0 간다. $1000니까 얼마예요? 900에서 1100 사이에 팔면 되겠죠. 비중 주지면 되겠죠. 이 시기에는 $108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언제부터 이 엔비디아가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주도를 받고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 과거에 이렇게 올라간 것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AI 시대 수혜주니까. 그런데 요때까지 간 건 21년도까지 간 것은 AI 수혜주로 간 거고 이때까지 22년도까지 21년도 간 거 21년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돼. 21년도에 여기 간 거 11월에 갔던 거 $346 최고가죠. 여기가 최고가 아니냐. 4분의 1 분할했으니까 여기가 최고예요. 그러면 $13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거 200에서 340, 150 150%가 안 되지. $200, 150%? 27이 14, 70%죠. 그죠? 그러면 70%니까 7, 8이 56, 560이니까 800, 1350 $1300 된 거죠. 그죠? 근데 $1300 거기서 다시 여기 내니까 어쨌든 346 분할로 $346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여기가 저가잖아요. 70%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는 무조건 가면 요 저가가 확인돼서 이제는 220달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0달러 무조건 가는데 이게 중요한 고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고점 근처까지 간다고 했지. 일단 300달러. 그러면 300달러 내외 가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죠. 여기에서. 그 조정을 받다가 279 찍고 조정. 미리 사람 선행적 움직이니까 기계적인 시스템도 걸어놓으니까 움직여서 거기 때는 움직여서 몇 프로 조정 받았나요? 이때가 여기 290이죠. 290달러 가서 조정을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조정도 아니죠. 그냥 행보했어요. 여기 계속 270가 90가 행보했다가 동시에 5월 하순에 그냥 떠버리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400달러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350, 400달러 팔면 안 되는 거죠. 3배. 그렇기 때문에 그럼 500달러까지 일단 온 거예요. 그러면 500달러 온 거죠. 500달러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거 수혜주 할 때 4월 말에 할 때도 그냥 사라 아무 가격이나 AI 혁명 시대 마찬가지고 요때까지 올라온 것은 346까지 올라온 것은 그전에는 AI 혁명을 왔고요. 22년도 요때부터 여기 빠졌잖아요. 22년도 10월. 근데 요때부터 간 것은 기술적 반등, 즉 반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때 당시는 몰랐어. 11월 12월 뭘 챗GPT가 시대가 올지, 생성형 AI 시대가 이슈가 될지는 좀 더 할 시간이 어차피 걸로 가요. 인조인간 최대수 1등은 무조건 인간의 눈을 입체를 봐야 돼. 입체의 반도체는 무조건 엔비디아예요. 그죠? GPU니까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컴퓨터 사면 엔비디아 있잖아요. 그죠? GPU. 그리고 게임 옛날 가상화폐 채굴 할 때 보면 게임 PC에 가장 중요한 게 GPU 칩이죠. 그래픽 카드 이런 거죠. GPU 칩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체를 컴퓨터가 볼 수 있는 그걸 보고 처리하는 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뭐가 중요해요? 인조인간 아직 안 나타났어요. 2030년 인간 대신에 나타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시대, 여기부터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올해 10배는 찍어야 되는 거죠. 기본. 새로운 시대가 오면 무조건 10배는 가요. 저쪽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는 무조건 10배는 찍어요. 수혜주 1, 2, 3등, 1등주는 무조건.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즉 전기차 산업이 시작되면 무조건 일등준의 10배는 찍어요. 모든 전기차 수혜준 10배는 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업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30배는 무조건 갑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주식 중에 30배 안 간 주식 없어요. 30배 내외. 2015년도 8월 정도 단가에서 여름 단가에서 30배 내외 안 간 주식이 없는, 그 안 간 주식은 1등주가 아니에요. 그 각 분야에. 모든 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시대가 와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완전히 시대가 고성장 시대로 왔어요. 그죠? 그러면 실편 1등 무조건 100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탄에서 전기차 할 때는 무조건 전기차 주식 중에 100배 가는 주식은 5개가 있다. 최소한 5종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중에 에코프로 한 종목, 그 다음 LNF 한 종목, 2종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성 SDI는 100배가 30배는 무조건 가고, 그럼 30배면 얼마야? 37이 250만 원에 삼성 SDI는 무조건 250만 찍어요. 앞으로 언제 찍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25년도, 27년도, 아무리 늦어도 27년도까지 30배는 찍어요. 그럼 아무 때나 사도 250만 원 보고 200만 원 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죠. 25만 원 샀던, 60만 원 샀던, 80만 원 샀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거 안 한 수익률이 적다 그러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고.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00배 가는 주식에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두 개는 양극재고 한 개는 여기는 양극재고 음극재도 있으니까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종목 있어요. 거기에 2018년 제가 전기차 2탄에 들어간 주식 중에는 5개, 1탄, 2탄, 3탄, 4탄, 5탄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새로운 것도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서 나온 게 100배 간 주식이 다 나옵니다. 그거 지나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제가 10년간 장기 투자 다 맞췄어 지금까지. 2011년도 바이오 시대가 올 거다. 항암 시대, 폐암, 암 치료제. 여기서 1등 중 HLB고요. 1,500원에서 21만 5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시대가 오면 컴퓨터 쓰고요. 1등이. 그 다음에 NC소프트 늦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19만 원 내고 58만 원 간다. 그래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 왔을 때 그리고 인조인간 시대 오면 무조건 100배 나는 겁니다. 최소. 지금 10배가 올라가죠. 당연히. 10배 올라가고 10배 가면 여러분 믿을 수 없겠죠. 그죠? 저의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공개를 우리 아카데미에서만 해줬죠. AI 혁명 시대 모든 것에 AI 혁명 투자 비법 해드렸고 인조인간 시대 모든 거 해줬을 목표가는 지금 목표가는 $1,000는 뭐 공개지고 다 그 전부터 얘기해 놓은 거예요. 5월달에도 목표가 $1,00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 요거는 무조건 해외 주식으로는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는 뭐 매매할 수 있는 사람 매매도 상관없지만 잘 모르면 무조건 가지고 보유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2030년 27년도 이후에 주식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미국의 금요일 날 25일 현지 시간으로 11시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죠. 발언했는데 금리는 올릴 수 있다더라도 그 매파적인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나스닥도 그렇고 괜찮았죠. 작년에는 모든 걸 희생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20%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컨퍼런스 잭슨홀 미팅 때문에 미국이 폭락했죠. 작년에 보세요. 여기 8월 달인데 9월 달에 13%, 10월 달이 9%인 거. 거의 20%대 빠진 거예요, 여기서. 그죠? 폭락했다가 원래 이미 빠졌으니까 그전부터 계속 20년 빠졌다가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바로 충격을 줬는데 여기 바닥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쌍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아요, 위로. 9월 달에도 지지부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9월 달에 안 가면
엔비디아 지금 난리죠, 그죠? 엔비디아도 지금 뭐 좀 있어야 되겠죠. 빌드업 반도체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악재는 없죠. 그래서 조정 들어가 있는 상태의 박스권이에요. 9월달가 박스권에 여기서 놀면 가장 이제 그 이후에까지 놀 수도 있다. 3130까지. 저는 이제 연말까지 엔비디아 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3100, 3200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나스닥도 조정 중이잖아요. 이거 치고 가지 못해요. 이미 조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들어가 있죠. 조정 들어갈 때 치고 갈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 치고 가서 이미 이건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저가보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있었네요. 이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목표가 온 거죠. 목표가 왔어요, 그죠? 박스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정 들어가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 이미 엔비디아 말고 뭐 이렇게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 조정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만 살아 있는 거지 다 조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지금 심각하게 잘못하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자 반도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다. 그럼 한미반도체를 그러면 이제 먹을 건 없어요. 여기 음봉, 양봉, 음봉이니까 뭐 개인들이 일로 뭐 ETF부터 해서 반도체로 많이 가 있으니까 이제 막 반도체가 그래. ETF 만들어지고 막 그러죠. 다 고점이에요. 반타작 기본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반영됐어요, 그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수혜는 HBM 수혜지만 장비가 출시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HBM 관련된 매출이 올해 5% 내년 10%까지 늘어지는 뭐 반도체도 그럼 늘어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실적을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70, 80%나 2분기까지 수익이 줄었죠. 매출도 60%는 줄었어요. 장비 회사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잘 안 들어가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HBM 쪽에 들어간다 해도 장비들이 본딩 장비 HBM 본딩 장비로 가서 그쪽이 해외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럼 나간다 하더라도 메모리 쪽은 안 나가기 때문에 상세돼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이미 주가는 다 반영된 상태예요, 그죠? 이수페타시스도 다 반영됐습니다. 이것도 막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 훨씬 더 안정적이 좋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장비주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보세요. 매출액에서는 상반기도 괜찮아요. 늘었죠. 안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어요. 6월까지. 새로운 게 성장하고 특히 4분기부터 더 성장합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그런데 요런 것은 장비주는 좀 다르죠. 이거 요거는 PCB 업체고 이수페타스 한미는 장비 업체죠. 그럼 이런 것은 내년에도 20년도 실적이 안 나와요, 예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몰리시면 안 되는 거죠. 남들 반도체만 이제는 들어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갔으면 빨리빨리 나오시고 이수페타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 이런 것 같으면 뭐 나중에 테마처럼 움직여서 이런 것도 관심 꺼야 됩니다. 이미 주봉으로 조정 들어가면 안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개인들이 막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리지 말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 실현을 절반은 해놓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량주, 대형주는 잘 안 가죠. 지금 지수가 안 가고 중국도 안 좋고 뭐 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럼 내년을 위해서 사야 되겠죠. 보시면 막 포스코홀딩스도 난리죠, 그죠? 이게 저건 이미 저는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사놓고 작년 여기 8월달 9월에 폭락했어요. 엄청 기회잖아요, 폭락이. 그때 뭐 12월 또 배우에 산다. 그리고 포스코 작년도 8월 달에 여기에 배워야 산다의 시세 형성 원리의 이해와 활용. 여기에서 상강인가 TV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적했죠. 시세 형성 원리를 보면 이제 장기로 많이 간다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포스코는 28만원 뭐 26만원 이때에서 홀딩스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바뀌어서 이제는 76만 5천원 사상 최고가인데 요거를 돌파할 거다. 25년도는 엄청난
재료로 저기 25년도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부터 원재료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이 나니까 25년도까지 들고 갈 생각으로 이때부터 사놓으면 25만이니까 그러면 75만에 가면 기본 3배 아니에요, 그죠? 30만대 사도 3배 따버리니까 그걸 보고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해봤자 몇십 프로밖에 못 먹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여기 가서 포스코홀딩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려도 나중에 갖고 있으면 또 25년도 실적 20년 나오니까 그때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잖아, 물려도. 근데 돈이 적으면 여기서 60만에서 50만대 물려가지고 있으면 내려 반타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죠? 지금 이런 거 살 때 아니에요. 2차전지 양극재도 살 때가 아니고, 물론 100%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사면. 막연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먹으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심각합니다, 좀 더. 여기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들이 52% 갖고 있다가 지금 29%까지 빠져서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올라갈 거라 어느 정도는 가겠지, 당연히. 올라갔다 갔다. 그거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얘는 그만큼 성장성이 적어요. 에코프로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고 이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가격 쇼크 나오면서 중성성이 많이 약해졌고, 지금 ETF 관련된 가입, 7월달 ETF 가입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20, 30 손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펀드 가입, 아이펀드 이렇게 샀는데 7월에 산 사람은 다 손해니까. 그러면 불안 심리가 가중화되죠. 장기 투자할 사람들도 아니니까. 뭐 25년도 10년을 보고 간다고? 10년 보고 뭘 가요, 그죠? 10년 벌써 옛날에 사서 지금까지 있으면 되지. 다 그것은 물렸을 때 자식한테 물려준다 하지만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물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반등 시에 목표가가 이제 61만 5천 정도 돌파를 하면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그냥 여기 매물대 여기를 돌파를 못 한다고 생각. 여기 거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거래까지 여기서 전부 다 외국인들이 엄청 오래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지분이 52% 갖고 있는 거 15%나 팔았으니까 이거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9월달 하순부터는 또 ETF 관련된 매도도 인버스도 나오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롱숏에. 박스권 매매가 되는 거죠. 2차전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다 박스권이에요. 만약에 전체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15달러, 20달러 내려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반도체 주식입니다. 지금 중소형 반도체 많이 올라온 주식은 기본적으로 반타작은 다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고, 이제는 이제 개인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7월 달에 7월에 동학개미들 나갔던 사람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월이 고점이죠, 대다수가. 그동안 막 개미들이 가장 좋아한 거. 2020년도 개미들, 21년도 초까지 개미가 가장 좋아한 거 삼성전자였잖아요. 카카오. 실적이 나쁜 거야. 실적이 카카오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나오죠, 좋아지지만 또 삼성전자 많이 오죠, 그죠? 다시. 이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관련된 수혜가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좀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수혜가 되지. HBM 많이 소유하니까. 대신에 메모리가 소요를 덜 하는 거죠. HBM도 메모리인데, 그러면 D램이 2개 들어가는 것을 HBM은 1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 수요가 줄잖아요, D램은. 그러니까 HBM도 D램이니까 일로 가는 거잖아요. 고급 D램으로. 고강대역 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DDR5라든지 이런 거 쭉 전체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 또 비싼. 그러니까 전체 일반 D램 수요가 줄어요, 그죠? 중국이 또 잡고 있고, 범용 D램은. 우리나라 중국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해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사서 큰 수익이 안 나눕니다. 내년까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장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아니면 내년을 보고 집중적으로 사놓고 있을 때입니다. 배터리 세례사들도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는 잭슨홀 미팅이 끝났는데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내려갈 일도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미 조정을 들어갔지만 크진 않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하지도 말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제 테슬라는 올라갔죠. 테슬라는 올라간 게 슈퍼차저가 200억 달러 정도 이익이 발생할 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미 테슬라도 조정 중입니다. 박스권 매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조정장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AI는 네이버가 크로바 나왔잖아요. 그런데 막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죠? 돈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루 갔다 바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아직은 그냥 나설 때는 아니니까 잘 있다가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까지만 잘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실제로 돈이 많이 되는 시장이 올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엔비디아 관련된 것은 뭐 과거 영상도 있고 한번 이번에 조정을 보고 랠리를 한다면 영상을 따라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